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질리지 않은 디자인인데 우리가 1, 2년만 할 게 아니니까 유미의 세포들 3 이번에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공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공간 디자인, 저도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좀 준비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옆에 계신 분이 공간 디자인을 하시는 공간 디자이너 분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먼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10년 차 고혜진입니다. 우선 저는 상업 인테리어 위주로 하고 있고, 인테리어 회사는 한 7년 정도 다니고, 회사 다니면서 4년 동안은 투잡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독립한 지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공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카페, 레스토랑, 헬스장, 미용실, 전시 등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간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뭐 일반인들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보통 이제 공간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좀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 공간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상업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 그다음에 주거, 뭐 전시 이런 공간이 있을 텐데, 저는 상공간이니까 상업 공간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길 지나다니다 보면 임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빈 공간을 공간 계획부터 그리고 테이블 배치, 조명은 어디다 배치할 건지, 그다음에 바닥, 벽 마감재는 어떤 걸 사용할 건지를 하는데,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사 전까지인 3D 디자인이랑 도면 설계 작업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감각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공간 디자인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공간 디자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요즘 상업용 부동산을 할 때, 그리고 공간 디자이너한테 뭔가 좀 맡겼을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선은 직원 공간이랑 고객 동선을 확실하게 분리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뭐 아예 분리가 아니더라도 좀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질리지 않은 디자인인데 우리가 1, 2년만 할 게 아니니까 뭐 3, 4년을 더 바라보고 유행하는 소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유행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쵸. 네. 너무 눈에 띄는 소품이라든지 조명 이런 거는 금방 질리기 때문에 또 티가 나요. 이거 언제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질리지 않고 딱 그 한 공간에 브랜딩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오히려 유행하는 걸 해야 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까지도 그렇게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너무 유행을 따라가도 안 좋은 거네요. 그쵸, 맞아요.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거네. 그러면 공간 디자인을 의뢰를 받잖아요. 의뢰를 받아서 작업하신 곳 중에서 그 잘된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시공까지 연결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오픈을 딱 했는데 매장도 너무 잘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도 좀 잘 돼가지고 뭐 이랬던 뭐 케이스라든지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회사 다녔을 때 작업했었던 프로젝트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세인트 그릴이라고 수제버거집이에요. 거기는 이제 공간 동선도 고객이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고 손을 씻는 세면대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문 벨이 울리는 그 링고벨이 있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가구랑 조병 모든 것들을 다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딱 한 브랜딩처럼 보이게끔 잘 된 케이스가 있고, 거기는 CF 배경으로도 나왔어요.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프리랜서로 독립하고부터 했었던 걸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는 디자인이랑 시공이랑 똑같이 나온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이
공사가 디자인만큼 따라오지 못한 경우 두 가지 타입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 보통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서울 외 지역 분들이신데 네. 제가 시공을 한다 하면은 아는 지인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저한테 딱 디자인만 받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시공회사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100평 이하는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네. 그 이상은 견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디자인이랑 공사가 똑같이 나오는 곳은 바벨짐이라는 헬스장이 있어요. 네. 거기는 타겟이 여성 타겟이어서 네.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셔서 우드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저는 고객 입장에서 어디에 가방을 두면 좋겠다, 뭐 어디에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를 다 동선을 생각을 하면서 짜요. 그래서 거기가 공사랑 똑같이 나왔고 유미의 세포들 3 이번에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은 잘 나왔는데 공사가 잘 안 따라와 준 경우는 네. 몰튼스 스테이크라고 네. 파르나스 호텔에 들어간 레스토랑이에요. 네. 거기는 디자인을 좀 고급스럽게 해달라고 하셨고 네. 디테일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디자인과 설계를 했는데 그 구조는 똑같이 나왔어요. 네. 근데 마감재가 조금씩 퀄리티가 떨어지는 마감재를 쓰다 보니까 그 영향은 잘 못 미쳤었던 것 같고 우선 디자인은 가장 잘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디자인을 뽑잖아요. 이렇게 디자인 하시잖아요. 디자인 하고 나서 시공은 다른 분이 하시잖아요. 시공 업체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컨셉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시공 업체가 보통 그걸 잘 못 따라주는 경우가 약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시공 업체가 뭔가 개별적으로 뭔가 본인을 바꿔서 작업하기 편하게 바꿔서 하는 건지. 보통은 네.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원목으로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필름으로 바뀐다든지 뭐 대리석 같은 경우에도 뭐 수입산이 중국산으로 바뀐다던가 그러면서 좀 마감재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다 잘 따라오는데 그 디테일 푸는 작업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분께서 결정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디자인을 하시고 나서 디자인의 그 취지에 맞지 않게끔 결과물이 나오면 조금 아쉽긴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죠. 그렇죠? 디자이너 분이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럼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어디든 가실 때 항상 인테리어를 보거든요. 항상 보고, 이게 어떻다 보고 하는데, 최근 뭐 제가 그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뭐 어떤 뭐 트렌드적인 부분, 요즘 뭐가 인기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대략은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아이템별로 설명해도 더 좋을 것 같고, 네. 우선은 전체 트렌드는 사실 요즘은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기본 뭐 미니멀이면 미니멀, 노출 콘크리트면 노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 취향에 맞는 공간이 더 잘 뜨고 있어서 그 동네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성수동, 뭐 압구정, 서촌 그 공간을 가기 위한 옷 스타일이 있을 정도로 각자 그 공간에서 각자 그 동네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동네에 맞는 좀 잘 어우러지는 인테리어에다가 그 브랜드에 맞는 좀 브랜딩이 잘 된 느낌으로 다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그거 외에 조금 유행을 한다 하는 거는 새로운 마감재들인데요. 금속이 또 요즘 많이 쓰이고 그래요? 있어요. 네. 옷가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옷 진열만 잘하면 됐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네, 요즘은 키네틱 아트 이런 작품들을 좀 넣고 있어요. 네, 옷가게 이런 부분에다가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랑 인테리어랑 조금 연결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현재 전체 트렌드라고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감이 왔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뭐라 트렌드를 말씀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거를 뭔가 의뢰하는 사람들이
감각이 있거나 뭔가 취향이 뭔가 확실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공간 디자이너를 쓰는 게 확실히 좋겠네요, 그러면. 네, 그쵸. 보통 네. 의뢰하시는 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의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이거는 정말 싫어요 하는 스타일을 먼저 미팅을 하고 그걸 피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이제 디자인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할 때 뭐 본인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거를 되게 놓치는 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만큼은 꼭 생각을 해서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지금 뭐 만약에 매장을 하려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하려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생각해서 뭐 상담할 때라든지 이런 디자인 표현할 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우리가 렌트프리가 네. 없는 경우도 있고 완전 적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미리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디자인 의뢰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두면 좋은 거는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고 네. 치면은 주방 위치, 네. 생각하시는 위치라던가 네. 그리고 테이블 좌석수 이게 매출이랑 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최소로 원하는 그 목표치에 맞는 좌석수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거는 일단 디자이너분들도 어려워하시는 게 조명이에요. 조명. 조도. 네, 너무 아. 밝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맞아요. 네, 뭐 이런 지름이 큰 조명들이 막 배치가 돼 있다던가 그래서 너무 밝아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불을 아예 다 껐다고 생각을 하고 딱 필요한 포인트들만 조명을 넣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만 스팟 조명을 넣는다든지 혹은 벽등 아니면은 스탠드 조명 그래서 조도 계획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의 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이랑 의자의 높이가 중요해요. 이 테이블 상판부터 이 앉는 부분까지, 방석 부분까지 250에서 300mm 정도가 떠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몰라서 테이블이 엄청 높거나 그렇다.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접 구매하실 때 보고 사시는 게 아니고 인터넷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이즈를 조금 미리 체크하시면 좋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세심하게 하는데, 네. 만약에 의뢰를 안 하고 본인들이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맞아요. 그럼 네. 디자인을 할 때는 디자이너들이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거고? 그쵸. 이제 여기에 들어갈 테이블이랑 의자를 추천해드리기도 해요. 네. 근데 직접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런 실수가 좀 있죠. 그러면 이게 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디자인 하시는 분, 보통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회사 다녔을 때 보통 디자이너들은 디자인만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솔직히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은 항상 매출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중요한 건 매출이니까. 이 공간 디자인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의 동선, 그리고 테이블의 개수, 그 주방의 위치, 뭐 직원과 손님에 대한 동선, 이런 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게, 그 실력 있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결국 돈이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는 잘 몰랐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디 맡겨봤을 때도 그냥 인테리어 사장님이 대충 디자인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디자인하고 뭐 도면도 없이 그냥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들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돈을 지불하더라도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체계적으로 뭔가 이게 브랜딩 되면서 모든 게 조금 다 이렇게 맞춰지는 장점은 있겠네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시공이랑 설계랑 같이 하는 회사도 다녀봤고 디자인만 하고 공사는 이제 협력회사에다가 의뢰하는 회사에도 다녀봤어요. 네. 근데 둘 다 경험을 해봤을 때 디자인 따로 맡기고 네. 공사를 따로 맡겨야지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디자인만 하는 회사는 이 브랜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공사하는 사람은 이 디자인대로 맞춰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공 퀄리티도 같이 올라가고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좋은 게 디자인이 확정 나야지 견적이 확실해져요. 공사 중에 금액이 변동될 일이 조금 현저히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디자인을 빨리 의뢰해서 확정을 짓고 그 음. 다음에 공사를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도 건축할 때 건축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건축사랑 소개시켜준 시공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연계된 사람들은. 왜냐면 서로 이게 견제가 돼야 되면서 자기 원하는 분야를 잘해가지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잘 되는 거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인은 실력 있는 분을 맡기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시는 분도 실력 있는 분을 맡겨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거네요. 아, 네. 이건 공통된 포인트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지금 하시는 분야도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여러 분야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업종별로 예를 들면 요거는 정말 한 가지 정도씩만 요거 할 때 요거는 정말 중요하게 봐라. 요거 할 때 요건 중요하지 봐라. 이런 걸 몇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음. 아무래도 그 매출의 테이블 수가 중요하니까 아, 예. 그래서 테이블 수를 일단 맞춰야 되는데 네. 구내 식당처럼 네. 배치되면 안 돼요. 아, 네. 그 탭만 사람만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아. 물론 그런 분위기의 식당들은 물론 있지만 그걸 말고 조금 더 분위기를 끌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테이블 배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의뢰했었던 분 중에서 구내식당 같이 디자인이 나와서 네. 그걸 저한테 다시 의뢰를 하신 분이 아. 계세요. 다른 곳에 맡겼다가. 그분은 업종이 뭐였었던 거예요? 레스토랑이요. 레스토랑인데 네. 구내식당처럼?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테이블이 중요하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중요해요. 아, 저도. 네, 아무래도 대화를 하러 많이 그렇죠, 그렇죠. 카페를 가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너무 이렇게 쨍하게 밝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는 게 중요해서 아. 이런 조도 같은 게 중요하고 그 조도에 대한 부분도 디자이너 분이 직접 이렇게 좀 설정을 어느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조명 배치나 이런 아. 부분들은 하는데 예. 사실 조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아. 네, 조명 설치하면서.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미용대에서 네. 샴푸실까지 동선이 되게 중요해요. 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맞아, 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맞아요. 디자이너들도 많고 손님들도 음. 많은데 이 머리를 샴푸대까지 하는데 사람들한테 훤히 보이면서 가면 민망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동선이 중요하기도 그거 하고 되게 세심한 거네, 그런 것도. 맞아요. 그리고 샴푸실에 누웠을 때 사람 눈 위치에 조명이 있으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그걸 피해서 조명 배치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세심해야 되는 거네. 네. 되게 세심해야 되는 건데, 그 세심함 속에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가 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그 세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었네요. 네. 저도 가끔 하다 불편한 데가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아.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어찌됐건, 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한 업장 입장에서는 이쁘기도 이쁘고 멋있기도 멋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돈이 되는 뭐, 공간 여기서 딱 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디자인의 키포인트, 돈이 되는 키포인트는 이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우선은 돈이랑 직결하려면은 네. 제가 계속 앞서 얘기했듯이 네. 테이블 수가 우선 가장 테이블 수. 중요하고 이제 회전이 되어야 네.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포토존인데 이게 포토존. 포토존이 네. 그냥 이 한쪽 벽면을 포토존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벽에 해가지고 포토존 써있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찍는데 부담스럽고 요즘은 그냥 커피를 마시는 이 자리에서 사진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조명이 제 위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그림자가 지면서 주름이 어렵네. 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찍었을 때 이 뒷배경에 뭐가 보일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포토존이라고 하면 이런 벽체가 아닌 자리에 앉았을 때 잘 나오는 뷰가 중요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갔던데 결국 제가 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놀러 가거나 여행 갔을 때 카페 갔을 때 가면은 가끔 보면은 포토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진 찍은 사람 없어요. 없는데 나는 그냥 민방에서 안 찍구나 싶었는데 요즘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예전에는 그런 게 유행일 맞아요. 때가 있었죠. 이렇게 포토존이. 결국은 요즘 SNS 많이 하니까 내가 있는 공간에서 사진까지 잘 찍힐 정도의 구도와 조명까지 다 생각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진짜 어렵네.
그래서 공간 디자이너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래, 맞지. 어찌됐건, 공간 디자인 할 때,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아직까지 인식이 공간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또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직까지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 디자인을 하는 게 이 돈을 아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정말 일부분일 텐데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공간 디자인 혜지 씨 같이 그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으로 사람을 컨택을 해야 될지 이런 주의점이 있나요? 그 뭐 미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좋은 공간 디자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할 수 있는, 물론 뭐 본인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봐서 그런 부분한테 하는 게 좋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은 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아, 취향이 포트폴리오. 본인과 맞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어,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주관적인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내 취향이랑 맞는 디자이너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미팅을 했었을 때 그 대화 톤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음. 질문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 디자이너가? 네,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네. 뭐 테이블 수 이런 건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원하시는 조도가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 색상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섬세하게 질문을 할수록 많이 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질문 자체도 정말 클라이언트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오히려 디자이너분이 막 계속 맞아요. 해서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본인이 세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결이 맞아야 되겠구나, 그건 맞아요. 진짜로. 네. 나는 그래서 왜 결이 맞아야 되나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 그런 거 결도 잘 맞고, 그리고 세심하게 좀 질문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뭔가 좀 본인이 갖고 영향을 또 많이 퍼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은, 하여튼 오늘 뭐 이 한 자리에서 다 모든 거를 좀 알기는 좀 힘들 거는 같은데, 어찌됐건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좋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아직 인식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예. 우선은 저는 공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취향에 맞는 공간에 갔을 때 친구에게도 소개시켜줄 수 있고 가족도 소개시켜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뭐 1, 2분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공간이 내 취향에 맞고 좋으면 그 서비스를 느끼는 감동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에 조금 연결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이 먼저 완성이 된 다음에 꼭 견적서를 받으시고 공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급해서 공사부터 진행을 하다 보면은 디자인이 그런 분도 디자인 있어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공사 중에 바뀌다 보면은 금액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예산보다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확정을 짓고 디자인을 하는 게 확실히 중요해요. 짓고, 금액적인 부분이나 중간에 컨셉적인 부분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공사비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쵸.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을 확실하게 뭔가 또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더라도 하라. 이런 팁을 맞아요.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중요한데 부동산을 알아보고 디자인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요. 보통 기간이 1차 시향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이제 피드백 받고 뭐 하는데 2주 그리고 확정 지어가지고 도면을 그린다던가 할 때 최소 3주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3주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도 알아보셔야 되고 디자이너도 알아봐야 되고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는 공사 팀도 알아봐야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어쨌든 매장을 오픈하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잘하려면, 공간 디자이너는 지금 시대는 좀 필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공간 디자인을 써서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 확실히 공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매출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공간 디자이너분을 먼저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뭐 기간이라든지 견적도 어느 정도 뭔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먼저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일정을 맞춰서 하면 더 수월하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오늘 그 고혜진 디자이너님이 좀 출연해 주셨는데 일단은 더 궁금한 게 많으실 거는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고 우리 이 디자이너분이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 유튜브는 제가 이 고정 한번 유튜브 어떤 거 하시죠 지금? 저는 할만해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제 이름이 고혜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할만해졌고, 내일은 음. 더 할만해진다는 뜻으로 좀 아. 성장 그렇죠. 위주의 의미가 유튜브고요. 좋네. 맞아요. 네. 그래서 브이로그도 올리고, 네. 제가 작업했었던 작업물들을 네.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내가 왜 이 디자인을 했는지, 이 동선으로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적어놨어요. 네. 그런 거를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혜진 디자이너님의 유튜브는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볼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켜보니까 이 감각도 뛰어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만약에 의뢰하시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늘 출연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